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기욤 미소의 파리의 아파트입니다. 주인공은 극작가인 가스파르와 범죄수사대 여형사 메들린. 작가인 가스파르는 집필을 위해, 형사인 메들린은 휴식을 위해 파리로 왔습니다. 파리로 와서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임대 측의 실수로 이중계약이 되어서 둘이 한 집에서 마주합니다. 그들이 임대한 아파트는 49살의 나이에 갑작스레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유명한 화가 숀 로렌츠의 집이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숀의 유산은 화랑을 운영하는 친구 베르나르가 받았고 그는 숀의 아파트를 그대로 보존한 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가스파르와 메들린은 집에서 숀의 흔적들을 보며 그의 그림에도 매료되었고 베르나르로부터 숀의 비극적인 일대기를 듣게 됩니다. 숀은 젊은 시절 방황을 했고 그래피티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뛰어난 그래피티 실력이 있던 그는 매력적인 여인 페넬로레를 만나 사랑에 빠진 뒤 예술적 감각은 극에 달했고 화랑 주인을 만나 벽이 아닌 캔버스에 유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며 화가로서 크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페넬로페와 결혼을 하고 아들 줄리안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숀의 행복은 큰 사건이 터지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숀과 함께 그래피티 그룹에 속해 있던 레이디버그라는 여자가 페넬로페와 줄리안을 납치했고 페넬로페를 가시덩굴로 묶어둔 채 그녀의 바로 앞에서 어린 아들 줄리안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줄리안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페넬로페는 망가진 몸으로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피의자인 레이디버그는 기차에 뛰어들며 자살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 숀이 망가졌던 거고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 곳으로 가서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훼손합니다. 이미 팔린 그림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림의 소유주, 콜렉터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숀과 화랑주인 베르나르는 작품 3점을 다시 그려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렇게 작품을 다시 그리고 있던 숀이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은 거예요. 이 천재 예술가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게 된 메들린과 가스파르는 두 사람 각자의 고민과 맞물리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베르나르는 숀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작품 3점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가스파르와 메들린은 숀의 사라진 유적을 찾기 위해 함께 수사에 나섭니다. 굉장히 염세적인 성격의 가스파르와 오랜 시간 형사 일을 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있던 메들린이 자주 다투기도 해요. 하지만 각자 조사를 하면서 합심해서 손의 유적을 드디어 줄리안이 다녔던 학교에서 찾아냅니다. 3점의 그림은 어둠 속에서 형광 안료가 빛을 발하는 캘리그라피였고요. 그 형광 안료가 발하면서 그림 속에 글자가 솟아오르는데요. 줄리안은 살아있다. 그림을 찾은 두 사람은 왜 숀이 줄리안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며 죽기 직전까지 계속 동분서주하며 알아내려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시작했고 점점 실체에 다가가는 두 사람. 숀이 젊었을 때 활동했다는 그 그래피티 그룹은 3사람이었어요. 숀, 자살한 레이디버그, 그리고 아드리아노가 있는데 레이디버그는 숀을 짝사랑해왔기 때문에 살인의 동기가 있었고요. 근데 아드리아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아드리아노는 경찰로 활동하다가 마약범들과 다투다가 갑작스레 죽게 됐는데요. 아드리아노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 비앙카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아챈 순간 어린 아드리아노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진실은 조금 달랐어요. 사실 아드리아노는 악마, 즉 사이코패스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해 못할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항상 회개함 생각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어린 아드리아노를 제어하기 위해 부모가 폭력으로 꺾으려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 후에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어린 아드리아노의 악마의 본성을 혼자서 통제할 수 없었고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드리아노를 버리고 떠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경찰이 된 뒤 자신의 엄마를 찾아내서 납치, 감금한 뒤에 잔인한 복수를 시작하는데요. 감금돼 있는 엄마에게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내던집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보살피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들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엄마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형벌을 해왔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레이디버그가 줄리안과 페넬로페를 납치했을 때 아드리아노가 중간에 있었을 거예요. 아이를 빼돌려 자신의 엄마 비앙카에게 보냈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줄리안의 사체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결론에 이른 두 사람. 근데 이미 아드리아노는 2년 전에 마약사범과 싸움이 벌어져 사망했죠. 그래서 두 사람은 그가 소유한 낡은 집을 찾아가는데요. 혹시나 그곳에 아직 감금되어 있을지 모를 비앙카와 줄리안을 찾아 나서지만 그 집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폐가였어요. 이제 허무해진 두 사람입니다. 그 시점에 메들린과 가스파르가 조금 싸우게 돼요. 서로 거짓말을 했던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혼자 술을 마시던 가스파르는 그곳에서 한 남자를 통해 아드리아노가 배를 한 척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 번뜩이는 생각에 메들린과 함께 배가 있는 선착장으로 찾아갑니다. 곧장 배가 있는 곳을 찾아간 둘은 배 안을 뒤지다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비앙카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아드리아노가 벌인 짓이 확실해지고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던 두 사람은 도관에서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2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었지만 줄리아는 다행히 죽어가는 몰골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큰 충격을 받은 데다 2년간 배 밑에 어둠 속에서만 갇혀 살았기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비앙카가 죽기 직전까지 줄리안을 굉장히 열심히 돌보았고 남겨진 비상식량과 통조림으로 연명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안고 차로 돌아온 두 사람은 눈길을 뚫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제 소설의 끝부분이죠. 병원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가스파르가 메들린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맨해튼 방향으로 우회전을 한다면 내가 첫 번째 이야기를 쓰게 될 테고, 북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전혀 다른 새 이야기를 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끔찍한 일을 겪은 한 아이의 비극이 아무 배려 없는 기자들과 SNS, 그리고 뉴스로 세상에 까발려질 것이라는 이야기. 게다가 엄마인 페넬로페 역시 자살을 한 뒤였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들렌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고 묻자 가스파르가 답합니다. 두 번째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장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어, 줄리안.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렇게 요 세 사람이 한 가족이 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작가 특유의 스토리가 역시 있었어요. 평화와 성공 속에서 지내다가 급격하게 추락하여 나락으로 떨어지는 주인공, 그리고 그 후에 변화하는 사람들, 반전과 스릴 속에서 피어나는 가족의. 이게 이제 주로 기욤미소가 다루는 소설들의 주 스토리들이에요. 진부하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반전이 있다는 게 정말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은 기욤미소의 책을 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